주간 증시 핫 이슈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미국, 유럽 훈풍의 코스피 1260선 회복 마감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방어주의 홀수저까지 통신주 연일 강세. 세 번째는요. 개성공단 전원철수 남북 경협주 된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시황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업종 테마와 관련된 것들 이제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김영근 멘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유럽 쪽에서 이제 기대했던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프랑스도 그랬고요. 상당히 먼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좀 그러한 좀 반응들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됐다면 시장은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좀 하락의 압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럽 시장보다 오히려 또 미국 시장이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우리 증시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1950포인트를 돌파하고 1960포인트 차트적으로 보면은 200일선까지 이제 돌파되고 안착되는 그러한 흐름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 같은 경우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기인 것 같고요. 1900선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조금 확신을 가져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유럽 쪽의 금리 인하과 관련해서 이런 미국의 어떤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국내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좀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통신주의 흐름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단기간 안에 급등의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자금의 어떤 흐름, 대안주의 어떤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한 어떤 실적 개선의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안주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요. 통신주들 같은 경우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 이러한 대북 관련한 리스크 부분에서는 일단은 경협주의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해보자면 현재 대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사절단을 보내는 그러한 부분을 봐도 우리가 이제 대북에 대한 그러한 그동안 외국에서 우리 국내 시장을 봤을 때 그런 대북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절하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 부분도 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돼가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시장 정리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핫 이슈는 약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북한과 남한 간에 개성공단 철수를 놓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7명이 오늘 이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남북한이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빨리 그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요. 특히 개성공단이 빨리 정상화돼야 회에서 볼 때 남북 간이 개성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리스크가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남북 간의 평화와 개성공단은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는 호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호재가 별로 없었고 통신주가 강세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3, 4년 동안 봤을 때 통신주가 이렇게 강세인 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 U+가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그 LG U+가 2주 동안 37%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통신주의 주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금리 완화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럽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비재성이라든가 내수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상승할 것 같고 거기에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시장에도 좀 봄바람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인하설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금리 인하가 돼서 좀 주식시장에 봄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원격 진로인
헬스케어 주식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집에서 병원에 가서만 치료를 받았던 것을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의료 정밀 기기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헬스케어 주식이라든가 의료 정밀 기기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삶의 질이라든가 복지 정책 또 주식시장의 좀 안정과 상승 추세를 위해서라도 좀 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동향을 체크 좀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혼란스러운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선 전문가께서 한번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분히 그 도표를 보면서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3일이라 뭐 5월 달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5월 3일까지 왔던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조 887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721억 매수, 선물은 2만 4천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6월물 선물에서는 약 2만 7천 계약을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계속 이렇게 매도를 증가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거래소를 2조 3천억 매수, 코스닥 4,314억 매수, 선물은 1만 7천 계약을 매수했고요. 6월물까지 봤을 때는 약 2만 2천 계약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현재 거래소에서 9,037억 매수, 코스닥은 약 4천억 매도, 선물은 6,545계약 매수를 했습니다. 6월을 봤을 때 3,599계약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세 증가, 개인은 보통 수준인데 시장이 좀 양분화된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은 매도세, 특히 기관과 개인은 매수세로 이렇게 양분화됐는데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표로.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근 멘토께서 특별히 보고 있는 어떤 수급 동향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외인들의 매수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이 좀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물 쪽에서도 뭐 매수를 좀 강하게 했다가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조금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더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수급적인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좀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좀 많이 잡히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에 돌파를 다시 해서 좀 안착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수에 대한 시장의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부분을 좀 시사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죠.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상승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LG U+라든가 지난주에 상당히 특징적인 종목이었죠. 이런 통신주가 좀 보이고 있고 자동차주인 기아차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최근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한 그러한 자동차주들의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부품주들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이라든가 뭐 삼성화재, 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지금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수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테크인, 삼성 전기 이러한 전기전자 쪽의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 그렇다면 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수급의 특징은 우리가 시장의 지난주 흐름에서 보다시피 IT 쪽, 전기전자 쪽의 흐름과 그리고 자동차 쪽, 기아차의 흐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통신주 이런 정도의 지금 수급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기관의 수급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쪽을 지금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쪽에서 좀 지속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기관의 어떤 매수세를 좀 보면 삼성전자가 역시 가장 많이 좀 매수가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가 또 눈에 띄는 모습이죠. 자동차주들의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그런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대형주들 이러한 반등들을 좀 기대를 하고 이러한 투자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보면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SK텔레콤, KT, 통신 쪽 좀 겹치는 모습이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제일모직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겹치는 쪽을 보면 IT 쪽 역시 좀 동시에 그러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좀 겹치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 쪽의 흐름과 통신 쪽 이 정도의 지금 의미 있는 수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런 흐름을 보자면은 이런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편입, 대형주들의 편입을 좀 주장을 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좀 분분해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약간의 또 차익 매물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럼 코스닥 쪽도 한번 더 이어서 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 셀트리온이 가장 위에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디톡스 쭉 종목들을 보시면 뭐 다음이라든가 윈스테크넷, 인터파크, 성광밴드, 덕산하이메탈, SK 브로드밴드, GS 홈쇼핑 같은 경우 뭐 계속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슈프리마 이렇게 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 특징을 좀 보면 어떠한 좀 섹터의 수급이라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좀 흐름들이 나타났고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런 섹터들 종목들 중에서 약간 조정받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이를테면 IT 부품주 같은 경우 좀 음봉을 좀 길게 맞는 그러한 조정도 좀 나타났었고요.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밸류가 좀 높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러한 과정도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좀 지난주와는 다르게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죠. 성광밴드라는 이러한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고요. SK 브로드밴드, 윈스테크넷 같이 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해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러한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또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코스닥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종목도 좀 살펴보면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뭐 상단에 잡히고 있습니다. 통신 쪽이 잡히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오늘 KG 모빌리언스 전자결제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보여지고 있고, 뭐 이지바이오라든가 삼천리 자전거 뭐 계속 신고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게임 쪽에서 뭐 조이맥스 이러한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테크넷, 뷰웍스, 성광밴드가 지금 외인 기관의 동반 매수에 좀 포착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조금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종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과연 중성주가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을 또 우리가 노려야 되는 시기인 것인가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최명성 멘토께서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 그 시가총액 20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통신주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SK텔레콤, KT가 강세였고요. 또 삼성전자의 상승세로 인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로 인한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은 차트를 봐야 제맛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9만 원짜리가 오늘 장중 한 21만 4,500원까지 한 3일 만에 한 1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그를 이어서 KT가 어제와 오늘에서 한 8%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현대차가 많이 떨어지다가 그 ECB 금리 인하 등으로 해서 약간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약간 상승 추세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동종업종입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부품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약간 상승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까지 동반 약간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가총액 20종목은 통신주와 삼성전자 관련주, 그다음에 현대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김영근 멘토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코스닥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약간 좀 다른 흐름들도 좀 보여질 것 같은데요. 일단 시총의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면 좀 하락은 좀 멈추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신규적인 매수의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좀 앞으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견조한 추세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한 3일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떤 조정의 좀 마무리 국면이 진행이 되는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 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J 오쇼핑 여전히 뭐 견조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좀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8,000원, 32,000원 이런 박스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동서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추세적인 부분이 이탈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지금 고가권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최근 통신주들의 어떤 강세에 이어서 같이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견조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상단 부위를 좀 박스의 상단 부위를 좀 돌파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여전히 뭐 추세적인 부분 훼손이 안 된 상태고요. CJ ENM도 마찬가지죠. CJ ENM 서울반도체 뭐 비슷한 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좀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좀 박스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지금 560을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숨고르기의 그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많이 빠진 후에 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SFA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이 종목 또한 길게 보자면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이 종목은 조금 흐름이 최근에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쪽에서 좀 견조한 상승세를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인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젠백스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한가까지 갔었고,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약간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종목들이 좀 약간 우려감이 또 다시 한번 좀 나타나는 그러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 아직도 이렇게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강한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흐름을 좀 보자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들 좀 견조하고, 덕산하이메탈처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하는 IT 부품주 이런 쪽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 아닌가. 다만 이 엔터주가 좀 약간 하락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네요. SM이 지금 음봉을 좀 길게 맞으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엔터주에 대한 앞으로 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기존에 그럼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종목별로 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도 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코스닥 쪽의 강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철저하게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업종과 테마 두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뭐 통신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분이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근데 다른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김영구 멘토께서 정리해 주세요. 예, 통신 쪽 말고 이제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자동차주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상당히 좀 하락을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해외 판매에 대한 그런 점유율 회복, 미국에서의 점유율 회복 부분이라든가 판매량, 4월 판매량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내수 부분은 역시 이제 부진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해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상쇄시켜주면서 4월 판매량 부분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부분에서 낙폭 민감주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반등을 좀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엔저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제 지속성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자동차주들의 실적 부분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강한 반등을 주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흐름, 혹은 좀 박스권의 흐름 이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부품주들의 흐름이 오히려 더 견조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호실적을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강한 그러한 상승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타의 지금 뭐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셔도 뭐 SL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현재 지금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뭐 화신 뭐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뭐 성우하이텍 이러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다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전히 좀 부품주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징 업적으로는 이렇게 자동차 쪽을 좀 잡아봤고요. 테마 쪽까지 좀 말씀을 바로 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제 봤던 테마가 바로 이제 셰일가스 관련 이러한 테마 쪽이었었는데요. DK락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3일 전에 좀 강한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말고도 또 SH 에너지화학 이러한 종목들도 셰일가스 관련주로 보여지는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동안 셰일가스 테마가 시장에서 좀 잊혀지는 그러한 흐름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 테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선 멘토께서 특징 업종 좀 정리해 주시는데요. 네. 그 통신하고 자동차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그것도 얘기해 주시지만 네. 다른 거 준비하신 업종 그쪽에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물론 통신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는 우리 김영근 멘토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지나가고요. 저는 헬스케어 관련주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강세로 인한 심텍, 덕산 하이메탈, 아나페스 등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괜찮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유비케어 종목 한 종목만 쳐보겠습니다. 현재 향후 셰일가스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종목으로서는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또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유비케어 이 주식이 바닥에서 현재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헬스케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건 신규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 들여서 헬스케어 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주식이 향후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관련주인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있지만 비트컴퓨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지금 바닥에서 시작 중이에요. 최저점에서 바닥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를 잘 보시고 공략하시면 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 한 종목씩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저는 이번 주 특징주로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호실적을 발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방 산업이 바로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피팅 업체죠. 그래서 그런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좀 호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고마진 제품들 이러한 수익성이 좀 좋아지면서 2분기 때도 더 수익성의 개선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3거래일 연속 양봉을 형성하면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또 상승의 수급의 주체를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기관 외인들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을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큰 매수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투신이라든가 기금 쪽에서도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좀 특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지고 있고 이평선 자체가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이평선 자체가 지금 수렴돼 가고 있는 이러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주인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선 멘토께서 특징주 한 종목 점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특징주는 뭐니 해도 LG U+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를 한번 좀 틀어주세요.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지금 방금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향후 통신주가 갈 수 있다. 그래서 LG U+가 좋은 자리인데 정확히 열흘 전에 보시면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 해서 약 37% 정도 수익률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아침 방송에 제가 한 2번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 정확히 집은 것 같습니다. 또 운이 좋았던 것도 같고요. 예, 통신 서비스 무선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결합한 회사인데요. 이동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LG그룹 계열 회사입니다. 현재 그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꽃 중에 꽃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LG U+가 가장 특징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